동영상을 녹화를 시작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12시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6장 유한소성 변형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미소 변형에서의 탄소성 변형 이론, 탄소성 변형 이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탄소성 강성계수를 구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탄소성 강성계수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탄소성 강성계수를 구할 때 필요했던 모델이나 수식들을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미소 변형 대비 유한 변형의 특성을 얘기하고 하려다 보니까 미소 변형에 대해서 미소 변형 과연 어떤 가정에 근거해서 어떤 수식 모델을 사용을 했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소 변형의 특성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유한 변형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유한 변형의 특성은 어떤가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소 변형이 됐든 유한 변형이 됐든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더 일방적으로 우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소 변형도 충분히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강의 자료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죠. 그리고 강의 자료 일부를 제가 슬라이드 하나에 너무 빽빽하게 그 글자들이 많아서 이제 두 장으로 나눈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강의 자료에서 좀 살짝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운받은 강의 자료랑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걸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한 변형의 특성하고 유한 소성 변형의 운동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자,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미소 변형에 사용했던 수식 모델 4가지를 여기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참 그 이제 이승로 조교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물 6번을 배부를 해줄 거예요. 공지를 해줄 텐데 뭐 과제물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등방성 경화하는 경우랑 이동 경화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탄소성 강성 계수를 한번 사례를 들어가지고 직접 숫자로 계산을 해보는 과제물인데 그 과제물을 왜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했냐면 바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요 내용 때문이기도 하죠. 요 4개의 수식 모델에 대해서 각각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로서 이 숫자로 그 표현하면 이런 숫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 4가지 모델을 다시 한번 손으로 혹은 숫자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보라는 뜻에서 탄소성 강성계수를 계산하는 과제물을 냈어요. 그럼 다시 한번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4가지가 결국 무슨 얘기냐? 탄소성 강성계수 구할 때 이 4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 항복함수죠. 항복함수인데 등방경화, 이동경화를 둘 다 감안을 해서 둘 다 감안을 하되 실제 재료에서 어떤 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제로로 놔두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일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동 경화 모델의 배후 응력 알파 텐서하고 그다음에 등방 경화의 항복 공면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카파를 여기에 지금 표현을 했어요. 항복함수에. 그래서 시그마를 여기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하면 그때 항복이 일어나고 있다. 즉 탄소성 변형을 하고 있다. 이 응력 상태에서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사용했던 미소 변형에서 사용했던 특히 소성 변형률 징부는 유동 법칙을 따른다. 이런 가정을 했었죠. 소성 변형률 징분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왜 요거를 살짝 필기를 하죠. 여기에 우리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스몰 f가 아니라
표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특히 소성 변형률 성분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죠. 물론 교재에는 이걸 그냥 P라고 소성 성분 따로 안 쓰고 그냥 변형률 성분을 그냥 소성 변형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형률 증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P자를 따로 표시 안 했는데, 굳이 여기다 P자를 표시한 것은,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소성 변형률 증분을 따로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에서 D 입실론 P, 입실론, D 입실론에 대한 유동 법칙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면 유한 변형에서는 이렇게 D 입실론 P를 따로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미소 변형에서는 D 입실론을 사용을 했다. 그걸 이제 일부러 강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등반경화 구성식은 항복 국면의 사이즈의 진화식, 카파닷 혹은 뭐 디카파 같은 얘기죠. 그리고 카파는 뭐에 의해서만 증가할 수 있느냐? 입실론 P가 커지면, 그러니까는 유효 소성 변형률, 유효 변형률의 소성 성분 혹은 유효 소성 변형률에 따라서 항복 국면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걸 등반경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 항복 국면이 카파가 입실론의 어떤 함수가 되느냐, 이게 이제 등반경화 구성식이고, 그다음에 배후응력 진화식은 이동경화할 때, 이동경화의 효과가 있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배후응력 알파의 진화식, 알파 닷도 괜찮고 그다음에 D 알파도 괜찮죠. 어떤 형태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알파 닷하고 D 알파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바로 시간 척도 무관성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중을 가하면, 응력을 가하면 즉시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시간 단위를 초를 쓰든 분을 쓰든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알파 닷, 이거 응력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배후 응력 속도.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시그마 닷, 이건 뭐야? 응력 속도. 그러니까 응력 텐서의 물질 미분한 결과죠. 요게 직접적으로 그냥 순진하게 바로 강성계수 텐서에 들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왜 그렇죠?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객관성이 있는 속도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은 객관성이 있는 증분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화식은 증분 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객관성 있는 속도 형태로 바뀌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객관성 있는 속도 형태 혹은 객관성 있는 증분 형태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미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린 맥키니 응력 속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했는데 우리 교재 설명이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린 맥키니 응력 속도 성분을 사용해서 탄소성 강성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치적인 방법이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절로 따지면 한번 찾아볼까요? 5.9절에 미소 변형 적용 알고리즘, 수치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5.9절에 소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요 식은 왜 알파 다시 시그마 닷에 비례해야 되느냐? 이거는 1차원에서 우리가 관계를 살펴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차원에서 식 5.15에서부터 5.18을 참조를 해보면 알파 닷은 이 토탈, 이거는 소성계수, 탄성계수 포함한 토탈, 그러니까는 탄소성 변형 전체에 대한 응력 곡선에서의 그 기울기죠. 기울기.
그 토탈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t로 나타냈고, 그 기울기라는 거는 응력과 입실론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응력과 입실론 p의 함수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e는 탄성계수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시그마 닷 혹은 뭐 델타 시그마 이렇게 곱해서 델타 알파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즉 알파 닷은 시그마 닷에 뭔가를 곱한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어떤 계수를 곱한 결과다. 그거를 요거는 이제 1차원에서의 결과를 확장해서 3차원에도 사용을 한 거죠. 3차원 하중 현상에 대해서도 각각 텐서로 나타내서 확장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미소 변형에서의 탄소성 강성 계수에는 요 위에 네 가지 모델이 그 탄소 강성 계수 결정하는데 사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물 넘버 6에서 이제 실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소 변형의 중요한 또 특징은 뭐냐면 코시 응력 텐서 시그마를 사용하던 뭐 키로이어 스트레스 텐서 응력 텐서 사용하든 그다음 PK 응력 텐서 사용하든 변이 부배의 크기가 1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라고 가정하면 이 셋 간의 차이가 없어져서 응력 텐서는 그냥 코시 응력 텐서 하나를 사용을 해도 별 큰 문제 안 된다. 그리고 변형률 텐서는 앞에 두 항,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 앞에 두 항 플러스 여기 이제 세 번째 항 원래 있었죠. U 변형구배 텐서에 자승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서도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로 해서 자승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요 변형구배 텐서의 크기가 1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준 모양에 비해서 현재 모양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얘기한다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누가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변형구배의 이 차수, 보통 우리가 차수라고 그러잖아요. 오더. 변형구배를 만약에 크기로 나타낸다면, 물론 이제 텐서니까 텐서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텐서의 크기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벡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벡터의 길이를 이제 벡터의 크기로 보통 나타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텐서도 어떤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때 그 크기의 차수를 여기 대문자 5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수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면은 우리가 쉽게 미소 변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뒤에 그림이 아마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혹시 아이디어가 없다면. 뭐 채팅창으로 누가 아무나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그럼 뒤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차수가 1보다 충분히 작다면 시그마는 그냥 코시 응력 텐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형률 텐서는 비선형항을 떼내고 그냥 선형항만 이렇게 두 개의 항 더하기로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미소 변형 이론의 아주 핵심 골자 내용을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쭉 써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한 변형을 얘기를 할 텐데 미소 변형과 유한 변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이 뒤에 슬라이드에 그림에 이제 나와 있죠. 자, 기준 모양 t는 t0. 그 다음에 약간 미소 시간이 지나서 미소 변형이 뭐 일어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변이 구배가 차수가 1보다 훨씬 작아서 그 다음에 t0 플러스 델타 t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t0 플러스 2델타 t. 그 다음 단계는 t0 플러스 3델타 t.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미소 변형이 누적돼서 변형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T0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상당량 변이 구배의 차수가 이제 1보다 작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무시 안 하고 나는 유한 변형을 쓸래.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 모양이 t는 t0였다면은 현재 모양 t는 t0 플러스 델타 t가 상당히 모양이 많이 바뀌어서 변이구배의 차수가 작지 않을 때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작은 변이구배의 차수가 작냐 작지 않냐 뭐 이거를 생각을 하자면 대략 차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면 뭐 충분히 미소 변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는 요 변형률 텐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요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 지금 여기 교수님이 이렇게 그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죠. 앞에 첫째 항이 10의 마이너스 3승 차수, 10의 마이너스 3승 오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같은 오더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세 번째 항은 10의 마이너스 6승 오더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항들에 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가 뭐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0.1% 차이 나는 거죠. 0.1%.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면 1%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 하는 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쭉 누적이 돼서 만약에 기준 모양에서 현재 모양까지 차수가 한 뭐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10의 제로승이라든가 이러면은 이 자승항을 무시하면은 만약에 차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승항을 무시하면 미소 변형으로 간주하면 한번 계산할 때마다 10%씩 막 오차가 누적될 수가 있죠. 그죠?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차수가 한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이건 미소 변형으로 봐주기는 이제 쉽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 차수에 해당하는 그 모양의 차이, 그러니까 기준 모양과 현재 모양의 차이를 만약에 다시 10등분 해가지고 10번의 누적을 하면은 그렇다면은 오차가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은 그거는 10%에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미소 변형의 의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주 작은 양만큼씩 잘라가지고 변형구배 텐서의 크기가 아주 작도록 시간 간격을 잘라가지고 조금씩 계산하면서 누적시켜 나가서 나중에 대변형까지 계산을 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치 해석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유한요소 해석, 탄소중 유한요소 해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방법이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100번에 나누어서 계산하기 싫고 그냥 한 번에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한 변형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한 변형의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변형률 텐서만 보면 변형률 텐서 자체가 변이구배의 비선형 항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 변형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기는 모든 게 비선형이 돼가지고 그냥 사용하기는 참 힘들다 하는 거를 미리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기둥 압축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원기둥 압축하는 것을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원기둥 원래 높이 뭐 예를 들어서 50mm였던 원기둥을 25mm로 50%만큼 압축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한 대략적으로 미소 변형으로 계속 계산해 나갈 때는 한 50% 정도의 높이의 압축은 한 200, 300 스텝 정도로 나누면 충분하게 정확하게 미소 변형의 누적 합으로 50% 압축에 대한 대변형 수치 해석 결과를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확실하게는 0.1% 정도의 그러니까 10의 만 3승 정도의 변이구배 크기 정도면은 뭐 완벽하게 미소 변형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소 변형을 구사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라그랑지안을 쓴다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기 바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이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그 업데이트 라그랑지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라그랑지안은 t는 t0에서 기준 모양에서 모든 양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미소 변형 이론을 전개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오차가 커지니까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과제물 6번에서 탄소성 강성계수 구할 때 현재 응력 상태에서 탄소성 강성계수를 한번 구하는 그런 예제를 과제물로 냈어요. 그런데 탄소성 강성계수 거기에다 그냥 응력증분 곱해서 변형률 증분 그냥 곱해가지고 응력증분 구하면 오차가 커지겠죠. 접선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난 시간에 저걸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프 그려서 그 업데이티드 라그랑지 한번 살짝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설명하죠. 그러니까 시간축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그 적분해 나가는데 응력 속도가 개입이 되니까 응력 증분 같은 게 개입이 되니까 특정 점에서 특정 응력에서 응력 속도 만약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를 구했다면은 t는 t0에서 그냥 접선 방향으로 그 나가도록 해서 시그마에다 델타 시그마 더해가지고 그 다음 응력 상태 구하면 이런 식 지금 그림의 경우는 이게 조금 사례가 좋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그 오차가 나오는 커지는 사례를 한번 봐봅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원래 실제 해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가주면 더 좋겠는데 접선 방향으로 가면은 따라가고자 하는 곡선보다 위에 이제 오차를 그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오차가 누적 오차가 커지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t는 t일 때고 그다음에 이거는 t는 t 플러스 델타 t일 때 t0 플러스 델타 t일 때 그 평행 조건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다음에 평행 조건에 맞는 응력을 구해가지고 그때 응력과 그다음에 t는 t0일 때 기준 모양에서의 응력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탄소성 강성 계수를 그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 평균 시켜가지고 탄소성 강성 계수를 그래가지고 다시 t0에서 다시 응력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요 점으로 올 거 아니에요. 곡선 위의 점으로. 물론 이제 반복이 조금 필요하죠. 반복 계산이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그 알고리즘을 많이 써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미소 변형 이론 적용해 나가면 뭐 얼마든지 정확하게 대변형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얘기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유한 변형을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한 변형 이론을 이제 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탄소성 변형 이론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죠. 유한 변형이. 그래서 유한 변형에 대해서 이제 지금 6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원에서 이 사례는 우리가 이게 아마 1장에서 이미 한번 얘기가 아니야. 1장이 아니고 뭐죠? 그 응력 정의안 2장에서 이미 얘기를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여기서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연 유한 변형하고 미소 변형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차이가 점점 나는 거냐. 그래서 유한 변형에서는 기준 모양에서만 정의한 걸 쓰면은 점점 오차가 이제 커지니까 기준 모양에서 정의된 응력 척도 이런 거를 그냥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탄성 변형하건 소성 변형하건 자체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응력 속도 혹은 응력 징분을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구성방 정식에서 뭐 당연히 객관성을 유지하는 응력 속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우리 교재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읽어보기 바라고. 자, 우선 중간 결론을 좀 얘기를 하죠. 중간 결론은 미소 변형은 변형률 척도로서 변형률 텐서를 사용을 해요. 변형률 텐서는 알마시 하멜 변형률 텐서, 라그랑지안 혹은 오일러리안에서 미소 변형을 가정을 하면 고차항이 떨어져 나가면서 변형급에 대해서 선형항만 남으니까 그 자체로도 탄성성분, 소성성분이 덧셈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체 변형률 텐서의 정의로부터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d 입실론 P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1차원에서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예를 들면 하중을 제거한 다음에 남게 되는 영구 변형률로 변형률의 혹은 변형률 징분의 소성성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덧셈 두 개로, 그러니까 탄성성분과 소성성분의 덧셈으로 총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미소 변형의 대전제죠. 그래서 D 입실론의 탄성성분의 탄성 구성 방정식. 그다음에 D 입실론 P에 뭘 집어넣었어요? 유동 법칙을 집어넣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유동 법칙의 비례상수를 뭘로서 구했냐면 일관성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례상수를 구한 다음에 총 변형률하고 그 다음에 응력 징분의 관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응력 징분까지는 잘 구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응력 징분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 변형률 징분, 응력 징분 사이의 관계는 구했지만 응력 징분을 업데이트할 때는 업데이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다음 누적해서 이제 해를 구해 나간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응력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 라그랑지안을 사용했을 때 델타 T를 구한 다음에 왜냐하면 탄소중 감성계수가 응력 자체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시간 구간 동안에 응력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뀌는 걸 감안을 해서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을 써서 오차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델타 시그마 T를 구해서 시그마 T에다 더해서 시그마 T 플러스 델타 T를 구한다 해도 델타 T를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냥 탄소중 강성계수 텐사 곱하기 변형률 징분 텐사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델타 시그마 구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반드시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를 사용을 해서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 혹은 객관성 있는 응력 징분을 사용을 한 구성 방정식에다가 구성 방정식에서 델타 시그마 T를 구해서 이 시그마 T에다 더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객관성 있는 그 응력 속도는 우리가 이제 몇 개 소개를 했었지만 그걸로 구성 방정식 만드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5.9절에 뭘 설명을 했냐면 수치 알고리즘 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그 응력 속도는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 몇 가지 소개했지만 그린 맥키니 응력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그 응력 텐서를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은 이거를 회전을 시켜서 그러니까 역회전을 시켜서 그 탄소성 강성계수 구한 다음에 델타 입실론 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곱하고 그래서 델타 시그마 구하고 그 다음에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를 회전시켜서 현재 모양으로 와서 시그마 t에다가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5.9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유한 변형은 이게 서로 이렇게 덧셈 분해가 안 돼요. 변형 밑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한 가지는 변형률 텐서의 알마시 하멜 변형률 텐서 정의에 따르면 비선형 항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체 정의를 봐도 덧셈 분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한 변형의 운동학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변형 속도도 심지어는 덧셈 분해가 안 돼요. 변형 속도 자체도. 변형률 속도는 관두고 변형 속도도 덧셈 분해가 안 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덧셈 분해가 살짝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만, 아주 특이한 그 경우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유한 변형의 탄소성 변형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이 슬라이드에서요. 이 덧셈 분해가 안 되면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덧셈 분해가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각각 탄성 구성 방정식, 소성 유동 법칙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총 변형률 증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덧셈 분해가 안 되면 더 이상 그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덧셈 분해가 되는 변형 척도가 뭔가를 찾아서 억지로 덧셈 분해되는 경우만 생각해서 그 덧셈 분해된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가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덧셈 분해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유한 변형의 운동학인데요. 여기 이제 기준 모양이에요. 대문자로 지금 썼죠. 그 기준 모양의 질점 라지 x, 그 다음에 이웃한 질점까지 연결한 벡터 d 라지 x.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2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제 그 기호들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탄소성 변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스몰 x의 그 질점의 위치, 그 다음에 스몰 dx의 그 이웃한 질점의 위치까지 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은 우리가 2장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보여지는 그림은 아니죠. 그냥 가상적으로 동시에 우리가 보여진다고 가정하고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각 t는 t에 있다면 사실은 이 현재 모양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기준 시간에서 기준 모양, 그러니까 기준 시간 t는 t0에서 기준 모양은 요 위치였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그려놓은 거죠.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거 연속체역학 배울 때 약간 그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현재 시각이 두 개가 다 있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현재 모양은 보이지만 이 과거의 모양은 사실은 보이지 않겠죠. 그렇지만 겹쳐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라고, 공간에서 두 개의 모양을 비교하라고 그냥 겹쳐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스몰 dx는 변형 구배 텐서 f를 이용하면 d 라지 x를 변환시켜서 스몰 dx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변형 구배 텐서 f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요것을 만약에 여기서 제한을 시켰다고 생각해봐. 탄소성 변형을 받은 다음에 외력을 다 뺐어요. 외력을 순서에 다 뺐을 때의 모양을 중간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중간 모양의 위치 벡터 스몰 p, 그 다음에 그 이웃한 질점 d 스몰 p인데, 그렇다면 실제 요 스몰 p에서 스몰 x로 가는 동안에는 탄성 변형만 일어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제하시킨 결과가 중간 모양이니까. 최종 모양에서 현재 모양에서 제하시킨 결과가 중간 모양이니까 중간 모양에서 현재 모양까지 가는 데는 탄성 변형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소성 변형까지 일어났다면 기준 모양에서 현재 모양까지 소성 변형까지 일어났다면 그 소성 변형은 오로지 어디에만 일어났냐면 라지 x에서 스몰 p까지 오는 동안에는
오는 동안에만 소송 유동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송 변형급의 텐서, 그래서 FP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D 라지 X에 FP로 변환을 시키면 DP가 된다. 그리고 DP에다가는 이때는 이제 탄성 변형만 일어났을 테니까 탄성 변형급의 텐서 FE로 DP를 변환시키면 D 스몰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일어난 모양 자체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줄에서 정리를 했죠. 변형급의 텐사의 입장에서 보면 D 스몰 x는 F 곱하기 D 라지 x인데 요거는 결국 D 라지 x를 처음에 FP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E 이렇게 연속해서 변환을 시켜서 D 스몰 x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변형급의 텐서 F는 FE 곱하기 FP네. 두 번 연거푸 변환시킨 거네. 이걸 갖다가 변형구배의 곱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두 개의 FE랑 FP가 곱해져서 F로 계산된 것처럼 보이니까 변형구배 텐서의 곱분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현재 모양에서 중간 모양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중간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모양의 연속체를 제하를 해서 외력이 제거된 상태. 뭐 내부에 그 잔류력이 없다면은 무응력 상태. 내부 물체 내부의 무응력 상태 플러스 무응력 상태는 적당히 강체 회전시켜놔도 무응력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 모양은 딱 하나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하를 시키고 나서 살짝 회전을 시켜놔도 그것도 중간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무응력 상태니까. 제가 강의를 계속 저만 하다 보면 목이 점점 잠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도 해주고 이러면 조금씩 서로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이러면은 좀 약간 쉬는 건 아니지만 약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괜찮은데 저만 계속 강의하면 좀 이런 특히 요즘에는 그래도 비대면 강의니까 이게 그렇게 심해지지 않는데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막 이거 중요한 건데 수강생들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 막 톤을 높여요. 그러다 보면 목이 나중에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비대면이라 지금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듣는데 좀 소리를 조금 크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곱분해의 비유일성, 바로 방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얘기한 이유 때문에 곱분해는 유일하게 그 곱분해가 되는 게 아니다. 즉 FE나 FP는 한 쌍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쌍이 있다. 왜? 중간에 회전이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모양을 살짝 회전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시 반대로 회전시키면서 FP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식이 그거죠. 중간에 직교 텐서, 강체 회전을 나타내는 직교 텐서 Q를 개입을 시키면 FE 햇은 FE 곱하기 QT, 그 다음에 FP 햇은 Q 곱하기 FP.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FE나 FP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곱분해, 이런 걸 갖다 곱분해의 비유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한 슬라이드에 뭐 엄청 많이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뒷페이지 가면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나오니까 실제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뒷페이지에 또 중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변형률 텐서가 분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알마스 헤멜 변형률 텐서가 분해가 되면 덧셈 분해가 되면 다행히 우리가
탄소성 유한 변형에서 그 탄소성 강성 텐서를 쉽게 구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덧셈 분해가 만약 안 된다면 그냥 골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심플한 경우 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경우냐면 일단 회전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요 변형구배 텐서가 순수하게 신장만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순수하게 신장만 일어나. 아주 단순한 경우. 그러니까는 잡아 늘려지기만 해서 변형이 일어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강체 회전도 물론 배제를 하지만 변형 자체도 그냥 순수 신장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는 F2가 우리가 이제 요거 몇 장에서 배웠죠? 2장에서 극분해 정리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은 F2를 극분해 정리한 다음에 R이 1인 경우, 요게 이제 순수 신장만 일어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순수 신장만 일어난 V2를 한번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죠. F에다가. 그러면 F2는 V2가 되고, 그 다음에 FP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읽어보고 알마스 헤멜 변형률 텐서는 어떻게 분해가 될 거냐 봤더니 자 요거는 변형률 텐서는 탄소선 변형 다 합해서 F 트랜스포즈의 F예요. 그죠? 그래서 1을 빼고 2로 나눈 게 알마스 헤멜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의 정의였다고요. 처음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코시 텐서라고 C 텐서로 정의한 바 있었죠, 그죠? 우측 코시 텐서인가요? 코시 그린 텐서. 그래가지고 요 F 자리에다가 요 밑에 위 결과 유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F가 F2 곱하기 FP로 곱분해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회전 효과는 배제한 채로 순수 탄성 변형 자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탄성 제하되는 과정이었겠죠. 앞에 그림에서 보면, 운동학에서 보면 요때가 탄성 제하되는 과정이었으니까 요때 순수 신장만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F2 자리에 V2가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FP야 뭐 변형이 일어난 동안에 회전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서 이제 F 자리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F 트랜스포즈 자리에 V2 곱하기 FP가 대입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F 자리에는 V2 곱하기 FP가 대입이 됐어요. 그런데 두 텐서의 곱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한 것은 여기다 빨간 글씨로 지금 손글씨로 써놨죠. A 곱하기 B 행렬 혹은 뭐 A 곱하기 B 텐서 요거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순서를 바꾼 다음에 각각 트랜스포즈해서 두 개를 곱하는 거. 요게 이제 행렬의 연산 원칙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원칙. 뭐 이거는 뭐 학부 수학에서 아마 혹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를 각각 적용을 했더니 FP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V2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V2 곱하고 FP인데 V2라는 거는 그 자체가 대칭 텐서예요. 그죠? 순수 신장 텐서는. 그 자체가 대칭 텐서예요. 그래서 E는 어떻게 되느냐? F 트랜스포즈 곱하기 F 빼기 1인데 앞 항을 정리를 했더니 FP의 트랜스포즈의 V2 자승 그다음에 FP 빼기 여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를 한번 해줬어요. 빼기 FP 트랜스포즈 FP 그다음에 FP 트랜스포즈 더하기 FP 트랜스포즈 FP 그래가지고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냐면 FP 트랜스포즈랑 네, V2 자승 빼기 1하고 나누기 2랑 그다음 뒤에 FP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렇게 묶었더니 요거는 요 가운데 곱해지는 내용은 뭐가 됐냐면 바로 탄성 변형률 텐서 성분이 됐어요. 그죠? 이 탄성 변형 텐서의 정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뭐가 되느냐 봤더니 소성 변형률 텐서의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탄성 변형률 텐서의 앞 뒤에 뭐가 곱해 있냐면 FP가 곱해져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요 위로 옮겨놨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지금 설명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요 알마스 헤멜 변형률 텐서는 요렇게 더하기로 두 항으로 구분이 된다. 덧셈 분해가 이렇게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순수 전단과 같은 아주 단순한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이때 벌써 덧셈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형 텐서 탄성 성분 더하기 변형 텐서 소성 성분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순수 신장 과정에서도 덧셈 분해가 안 되면 나머지 일반 변형 상태에서는 당연히 덧셈 분해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요 경우는 지금 얘를 증명을 순수 신장 상태에서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요거를 예를 든 거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알마스 헤멜 변형률 텐서를 유한 변형일 때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탄성력 제거 과정을 가장 순수한 형태, 회전이 없는 순수 변형, 순수 신장 변형이죠, 그죠? 순수 신장 변형으로 가정해도 이미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이게 이제 앞장에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지금 요거는 알만스 헤멜 텐서의 라그랑지안 알만스 헤멜 변형 텐서예요. 심지어 오일러리안 알만스 헤멜 변형 텐서도 똑같은 과정을 대입을 하면 요번에는 2의 탄성 성분하고 그다음에 2의 소성 변형 성분이 그냥 덧셈 분해가 안 되고 요 경우에는 소성 변형 열텐서 성분이 탄성 변형구배 텐서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의 경우는 탄성 변형률 텐서가 소성 변형구배 텐서에 영향을 받고 이래서 그냥 단순하게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변형률 텐서는 그러니까 유한 변형률 텐서는 무조건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펴본 거는 순수 신장 변형, 탄성 변형 하는 동안에는 순수 신장 변형인 경우에 어떠냐. 요거를 살펴봤는데 이때도 덧셈 분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덧셈 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유한 변형률 텐서는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소 변형인 경우에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죠. 만약에 이 변형이 소성 변형인 경우랑 탄성 변형인 경우에 전부 미소 변형을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변형급의 텐서가 1 더하기 미소 변형량. 사실은 이게 이제 변형급의 텐서죠. 변형급 B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그런데 지금 이걸 일반적으로 변형급의 텐서랑 같은 차수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B라는 텐서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탄성 성분은 1 플러스 B의 탄성 성분. 그 다음에 소성 변형급의 텐서는 1 플러스 B의 소성 성분. 전부 다 크기가 작은 변형급의 텐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2차 텐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요 1 플러스 B, 그 다음에 1 플러스 B, 1 플러스 B, P를 이 위의 결과에 대입을 쭉 해보면 여기다 그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고차항을 다 무시를 하면 E는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는 스몰 e, 즉
오일러리안 변형률 텐서는 그래서 요 두 개 구분 없이 우리가 입실론으로 보통 써요. 입실론은 탄성 성분과 소성 성분으로 두 개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덧셈 분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질 수 있어요. 우선 뭐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세요. FP에다가 1 플러스 B 요거 대입하고 그다음에 FP에 여기도 1 플러스 P 대입하면 우리가 쉽게 그 탄성 성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 V2에다가 또 대입해야죠. 1 플러스 B. 그래서 자승해야죠. 그리고 1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하면 고차항들이 쭉 지워지면서 무시되면서 덧셈 두 개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까지의 그 결론은 변형률 텐서는 어떻게든 덧셈 분해가 안 된다야. 여기까지 결론은 유한 변형률 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덧셈 분해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이제 찾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덧셈 분해되는 것을 찾아야지만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덧셈 분해돼야지만 탄성 성분하고 소성 성분에다 각각에다가 탄성 구성 방정식, 그다음에 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 각각 대입을 한 다음에 더해져야지만 어떻게든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덧셈 분해되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데, 자 순수 신장 탄성 변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탄성 변형할 때 회전 변형 없이 순수 신장 변형만 생긴 경우가 아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F2는 V2만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 전체 총 변형급의 텐서는 V2 곱하기 FP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급의 텐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도급의 텐서. 아까는 변형률 텐서를 생각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속도급의 텐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속도급의 텐서 L은 예전에 우리가 그 물질 미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속도급의 텐서가 정의가 됐었는데 F' 변형급의 텐서의 물질 미분은 F를 L로 변환시키면 F'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한번 채팅창으로 이게 우리 교재 식 어디에 나와 있는 몇 번식인지 한번 누가 찾아볼까요? 찾아서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이게 식 번호 F' LF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나중에 참고 그러고서는 이게 지금 L 얘기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2장 어디쯤에 가서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찾아볼까요? 자, 식 2.89에 나와 있다고 오민규 군이 대답을 해줬어요. 예, 고마워요. 여기다가 제가 필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요 F자리에다가 V 곱하기 FP를 대입을 하는 거죠. 차례대로. 지금 순수 신장 탄성 변형만 생각하니까 F자리에 V2 곱하기 FP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V 곱하기 FP를 물질 미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V2 곱하기 FP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두 항의 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물질 미분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물질 미분하고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V2 곱하기 FP 전체에 대해서 역행렬은 각각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FP의 역행렬 여기 있죠. 그다음에 V2의 역행렬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항을 앞에다 하나씩 이렇게 곱해서 던져주면 여기 첫 번째 항은 V2 닷에 그다음에 FP가 있고 FP의 역행렬이 있으니까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V2의 역행렬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V2의 F
FP의 역행렬 그리고 VE의 역행렬이 되는데 요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LP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LP. 이 형태가 똑같잖아요. 요 L은 F.F 역행렬하고 LP는 FP의 역행렬. 그래서 이걸 LP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L은 LE 더하기 VE, LP, VE 역행렬 이렇게 되죠. 그래서 L 자체는 보니까 덧셈 분해가 안 돼요. 탄성 성분하고 계속 지금 교수님이 덧셈 분해 막 외치고 있는데 뭐에 대한 덧셈 분해냐면 탄성 변형 성분은 탄성 변형 성분만 쫙 몰아놓고 싶고 소성 변형 성분은 소성 변형 성분만 쫙 몰아놓고 싶은 거야. 한 군데. 그 둘이 서로 뒤엉키면 구성강 정식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덧셈으로. 그런데 자 여기 L equal LE 플러스 VE 곱하기 LP VE의 역행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덧셈 분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덧셈 분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덧셈 분해가 아직 안 된 거죠. LE 더하기 LP 이렇게 되면 딱 좋겠는데 그죠? LE 더하기 LP 이러면 좋겠는데 LP에 VE가 방해를 하고 있죠. 그죠? 덧셈 분해 못 되게.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속도급의 텐서를 우리가 두 개의 더하기 합으로 나눠본 적이 있어요. 즉 여기 지금 빨간색 손글씨로 썼던 것처럼 D는 2분의 1의 L 플러스 L 트랜스포즈, W는 2분의 1의 L 마이너스 L 트랜스포즈 이래가지고 D는 이름이 뭐였냐면 D 이름을 우리가 채팅창에 한번 써봅시다. 이게 뭐예요? D 이름과 W 이름이 각각 뭐였죠? 명칭이? D는 자, D는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변형속도 텐서. 그렇죠. W는 스핀 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름을 붙여줬었죠. 오민규 군만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LE를 그러면 DE 더하기 WE, 그 다음에 LP를 DP 더하기 WP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자, 역시 앞 슬라이드의 결론을 가져왔어요. L은 LE 더하기 VE가 앞에는 V, 뒤에는 V의 역행렬이고 그래서 LP 이렇게 해서 덧셈 분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LE 자리에 요 D 더하기 W 그 다음에 LP 자리에 DP 더하기 WP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죠. 자, L은 그러니까 L 자리에도 D 플러스 W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D 플러스 W 중에서 D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고 W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반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죠? 반대칭은 트랜스포즈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붙는 게 반대칭이죠. 그죠? 그러면 대칭인 성분만 쭉 주워 모으면 등호의 양쪽에서 D는 대칭 성분은 DE 그죠? LE에다가 DE 더하기 WE 대입했으니까 대칭 성분 DE가 모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PA에다 또 DP 더하기 WP 대입해가지고 배분 법칙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거의 대칭 성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S라는 걸 표시했어요. 하첨자 S. 그 다음에 반대칭 성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첨자 S를 붙였어요. 대칭 성분을 나타내서 S를 붙이고 반대칭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A라고 하는 하첨자를 썼어요. 그러면 반대칭 성분만 쭉 모아놓으면 요거 아래식, 대칭 성분만 쭉 모아놓으면 위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거는 뭐 더 복잡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D가 D래도 D2 더하기 요거 오른쪽 그 필기해 놓은 거 보면 돼요. D래도 D2 더하기 DP 되면은 덧셈 분해되면 이 D를 가지고 뭔가 부정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자체 지금 덧셈 분해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W는 W대로 또 만약 덧셈 분해되면 이거라도 갖고 뭘 해보고 싶지만 여기 덧셈 분해가 역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그 하나 알고 있냐면 대변형이 일어났을 때는 소성 변형의 정도가 변형률이라고 썼는데 꼭 변형률이라고 얘기하면 좀 틀릴 것 같아요. 소성 변형의 정도가 탄성 변형의 정도보다 훨씬 크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대부분 금속 재료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탄성 신장 텐서를 탄성 변형만 한번 미소 변형으로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탄성 변형의 양이 소성 변형의 양보다는 압도적으로 작을 테니까. 그래서 소성 변형의 정도에 비해서 탄성 변형의 정도가 한 1000분의 1쯤 된다. 1에 대해서 0.001, 즉 0.1% 정도 된다. 그럼 얼마든지 미소 변형으로 가정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것도. 그리고 거기다가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 같은 그 수치 기술을 쓰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죠. 계산 결과는. 자, 그래서 V2 자리에 1 플러스 B를 작은 양이죠. 변형급의 텐서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작은 양이에요.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V2 자리에다가 1 플러스 B 요거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V2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B가 돼요. 대략. 왜냐하면 B가 1에 비해서는 B의 차수가 작기 때문에 1 마이너스 B로 근사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하면 D의 D 더하기 B 곱하기 D 빼기 D 곱하기 B 빼기 B의 자승. 그렇게 전개가 되죠. 마치 스칼라인 것처럼 쭉 곱하기가 되기는 되는데 대신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반드시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곱하기 순서를. 자, 그래서 이 두 항이 지워져서 BD 곱한 거랑 여기 빼기 D 곱하기 B 한 거랑 가만히 있어보세요. D는 대칭이고 BD. 그래서 이게 난 지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좀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두 개가 지워지고 B자승은 그 자체로 차수가 작아서 요 D 요 앞에 항이 DP로 근사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작은 항이 곱해져서 이게 지워질 수 있다고 무시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 같네요. DE 더하기 DP로 근사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아마 계산해 보면 결과가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지만 여기에 W만 나오기 때문에 W라는 건 그 자체가 시메트릭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메트릭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자체로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B가 곱해지고 뭐 이러면은 대칭인 성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요게 B 곱해진 게 다 B의 차수가 작기 때문에 다 무시가 된다면 앞의 항에 비해서 요 두 번째 항 이유가 무시가 된다면 W만 남을 거고 W 자체는 대칭 성분이 없으니까 제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통째로 제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항은 DP로 근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DE 플러스 DP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로 해서 W는 WE 플러스 WP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 변형속도 텐서뿐만 아니라 스핀 텐서까지 덧셈 분해가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 도달했죠.
어떤 경우에 그래요? 유한 변형 중에서 탄성 변형의 정도가 소성 변형의 정도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물론 우리가 사례로서는 순수신장 변형인 경우만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이 오더가 굉장히 작다면 일반 탄성 변형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덧셈 분해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앞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변형률 텐사 자체는 덧셈 분해가 안 됐어요. 그죠? 변형률 텐사는 여전히 덧셈 분해가 안 됐었는데 변형 속도 텐서만은 덧셈 분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길은 뭐밖에 없냐면 구성 방정식을 만들 때 변형률 텐사 E는 라지 E는 안 되고 쓸 수가 없고 왜? 덧셈 분해가 안 되니까 변형 속도 텐사 대신에 변형 속도 텐사 D를 써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 특이점이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형태가 어떻게 구하느냐가 아니라 형태가 뭐랑 똑같으냐면 D는 그 자체로 대칭이잖아요.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형태가 입실론 닷으로 요거 만약에 속도급의 텐서하고 저는 입실론 닷을 써볼까요? 이미 필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서 설명합시다. 변형률 속도 텐서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속도급의 텐서 자신하고 그거에 트랜스포즈 더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눈 것. 즉 속도급의 텐서에 대칭 성분만 모아놓은 것. 그죠? 요거를 변형률 속도 텐서라고 정의를 한다는. 마치 뭘로 정의한 것과 똑같으냐면 요거는 변이급의 텐서죠. 변이급의 텐서의 대칭 성분을 뽑아서 변형률 텐서로 정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미소 변형의 경우에 변이 벡터 대신에 속도 벡터 대입하면 그걸 변형률 속도 텐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입실론 닷의 형태는 뭐와 똑같으냐면 변형 속도 텐서와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변형률 속도 텐서는 변형 속도 텐서와 형태가 같다. 미소 변형이든 유한 변형이든. 이게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 강의가 됐고 이제 두 번째 강의 자료는 지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의는 못하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는 변형률 텐서는 덧셈 분해가 안 된다. 유한 변형이 된다. 하지만 소성 변형의 정도가 탄성 변형의 정도보다 굉장히 큰 경우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탄성 변형 정도가 소성 변형 정도보다는 보통 굉장히 작으니까 유한 변형에서 탄성 변형 정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변형 속도 텐서는 덧셈 분해가 된다. 즉 D 텐서는 DE 플러스 DP가 된다. 이게 이제 앞 강의 자료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DE에 대해서 구성 방정식 대입하고 DP에 대해서 이제 구성 방정식 대입한 다음에 서로 더해서 DP와 응력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게 탄소성 구성 방정식 아니냐. 유한 변형에서의 탄소성 구성 방정식 아니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얘기는 유한 변형 중에서 탄성 성분이 소성 성분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에 국한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그 미소 변형 탄소성 이론 공부했었는데 그 경우는 미소 둘이 합해서 총 변형률 증분 D 입실론이 작기만 하면 그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이구배 텐서의 차수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변형률 성분, 탄성 성분하고 소성 성분의 크게 엇비슷하든 아니면 탄성 성분이 훨씬 작든 그거에는 우리가 개의치 않았어요. 미소 변형의 경우에는. 하지만 유한 변형의 경우에는 소성 성분이 압도적으로 작은 경우에 한해서
변형속도 텐서가 덧셈 분해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강의 자료에서 첫 번째 얘기할 것은 탄성 변형의 구성 방정식으로 뭘 쓸 거냐. 아탄성 이론을 적용을 하려고요. 아탄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 이제 정리된 것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아탄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 자, 유한 변형의 탄성 이론은 이제 대략 두 가지로 구분돼. 하나는 아탄성 이론하고 초탄성 이론. 그런데 아탄성 이론은 하이포, 그다음에 초탄성 이론은 하이퍼 일레스테시티인데, 아탄성 이론은 에너지 밀도 함수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변형 속도 텐서하고 그다음 응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 나타내주는 구성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을 아탄성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초탄성 이론은 실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 밀도 함수로부터 비선형 구성 방정식이 유도되는 탄성 이론, 이거를 초탄성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고무 같은 재료 이럴 때 초탄성 이론을 하이퍼일레스티시티를 적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는 탄성 변형의 정도가 유한 변형이기는 전체 총 변형률이 총 변형 자체는 유한 변형이긴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소성 변형의 정도고, 탄성 변형의 정도는 아주 작다 그랬어요. 그 양이 소성 변형의 정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는 뭐 어떤 탄성 이론을 쓰더라도 특히 초탄성 이론은 탄성 변형의 정도가 굉장히 큰 경우, 변형률 텐서로 치면 아주 변형률 텐서가 엄청나게 큰 경우에 초탄성 이론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 변형의 정도가 작을 때는 그냥 간단한 이론 사용하자. 그래서 아탄성 이론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작으니까 단순화시켜도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다 복잡한 초탄성 이론을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비록 지금 덧셈 분해가 되기는 했어도 그걸 더해가지고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아탄성 이론을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한 거죠. 그 앞서 강의 자료 1번에서 변형 속도 텐서가 덧셈 분해가 되는데 DE 플러스 DP로 덧셈 분해하는데 어떤 경우에 국한하냐. 탄성 변형이 소성 변형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만 국한한다. 전체 유한 변형에서. 그런데 아탄성 이론은 뭐냐면 그 중에서 DE에 대한 얘기가 아탄성 이론을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DE에다가 이 아탄성 이론은 그냥 에너지 밀도 함수랑 상관없이 물리적인 의미랑 상관없이 그냥 DE는 시그마하고 그냥 연관이 된다. 요거를 아탄성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DP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건 계획인데 유한 변형의 유동 법칙을 가정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소 변형에서 유동 법칙 사용했던 것처럼 그때는 D 입실론 즉 변형률 텐서의 탄성 성분에 대해서 유동 법칙을 썼는데 변형 속도 텐서에 대해서도 유동 법칙을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머지 강의 자료에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요거의 아탄성 이론의 소개 정도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2분 정도 강의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강의를 정리하자면 아탄성 이론에 사용할 것은 제일 단순한 형태로 선형이면서 등방성 재료에 대해서 아탄성 이론을 적용하자면 마치 일반 탄성 변형 이론에서 변형률 텐서에 응력을 적용한 것처럼 이거는 변형 속도니까 D라고 하는 건 변형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변형 속도에 응력 속도를 대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양쪽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처럼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간단한 형태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이 등방성이면서 선형인 탄성 이론에서 전체 응력 대 전체 변형률에 대해서 사용했잖아요. 그걸 양쪽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되 오른쪽은 변형 속도 텐서, 그러니까 변형률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그 다음에 왼쪽 시그마 응력에 해당하는
자리에는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탄성 변형의 결과가 구성 방정식 얻어지는가.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그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인데 요게 지금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이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5장의 탄성 변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이었어요. 그랑 똑같은 형태로 아탄성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를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부터 시작해서 6장의 나머지 얘기까지 쭉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5장의 내용에서 조금 더 추려서 좀 퀴즈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퀴즈 보려고 생각해요. 너무 매주 여러분들한테 퀴즈 시험을 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간단한 계산 한번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